이렇게 어떨 때 가끔 이렇게 가다가 우리 한국 소리가 들리면,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막 반가운 거예요. 이게 반가운 거 있죠. 그럼 쳐다보게 되고 뭐 그런 게 그리움일까요? There once was a king who called for the spring, for his world was still covered in snow. But the spring had not been, for he was wicked and mean. 고향이 원래 어디시죠? 고향은 충주. 충청북도 충주. 충청부터 충주. 충주가 더 살기가 좋으세요? 여기가 더 살기가 좋으세요? 여기 캄보디아에 사실 오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캄보디아 딱 생각하면 킬링 필드. Ordered his slave to turn her away. The girl 여기 사람들은요 정말 외국인한테 따뜻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저기하지 않는 한 엄청난 예의를 가지고 외국인들 지켜주고. 그럼 캄보디아가 한국 충주보다 더 좋다는 걸 이해하는. 예, 제가 그 살았던 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좀 뭐하지만 그 마음은, 그죠? 감성은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몸은 여기를 더 그리워합니다. 여기가 더 편하고. through the winter's night, the wild wind and the snow. On and on she rides.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와 사는 많은 우리 재외국민들이 꿈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웃어요. 근데 나 자신도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웃게 돼요. 왜 그런가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꿈을 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순간도 꿈을 꾸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무슨 꿈을 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나. On and on she goes through the winter's night, the wild wind and the snow. On and on she flies. She is gone, the girl with April in her 행운이었다. 오랜 내전으로 무려 14년간 멈췄었다는 기차. 2년 전부터 일주일에 단 3일밖에 운행하지 않는 기차를 만나는 일은 그래서 귀한 볼거리.
비록 속도 40km가 최선이지만 기차는 이렇게 다시 달리고 있다. 아픈 과거를 뒤로 한 채 느려도 오늘도 달리는 이 나라 캄보디아처럼 말이다. 수도 프놈펜에서도 장장 110km 떨어져 있는 이곳. 이 낯설고 물설기 그지없는 이곳에서 귀에 익숙한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요게 한 1년 되면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게 몇 개월 된 거죠? 요게 예. 4개월 정도 돼요. 4개월 정도예요. 4개월, 만 4개월 정도. 그럼 1년 차도 지금 열매가 맺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캄보디아 깊은 땅을 달구는 뜨거운 취재 열기. 그동안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진출한 것들이 대부분 소유경제업이나 관광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또 금융업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농업이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하고 이제 교민들이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출해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망고라든지 이제 뭐 일본 특용 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후추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캄보 지역에는 처음 진출하신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반가운 한국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랑방. 오늘 이 사랑방의 헤드라인은 후추. 아니, 그 후추를 키우는 한 한국 남자였다. 헉헉거리시네 우리. 대표님도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살 좀 빠지시겠는데? 아,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튼튼해지죠. 다리가 튼튼해지죠. 건강해져요.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졌다고. 사람들이. 근데 가끔 이제 가끔 나오는 애들을 조심해야지. 성현 씨는 6년 전부터 이곳 캄포 지역에서 후추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도 보통 농사가 아니다. 손 많이 가기로 소문난 농사법만 고집한다는 그. 이게 지금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이 묶는 끈을 만드는 원재료가 저 나무라고. 아, 이 끈이요? 네, 끈. 아, 이게 철사가 아니에요? 끈이 끈. 저기에 저거 나무 줄기. 나무 껍질이요? 저기 보시면 스탬프 같은 거를 이렇게 아니면 종이 이렇게 재질이 있는 스탬프 같은 거를 이렇게 콕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빠르죠 속도는. 근데 하여튼 뭐든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고집하는 성현 씨의 농사. 하지만 단순히 생소한 후추여서 또 유기농이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가 공들여 후추밭을 일구고 있는 여기 캄폿은 캄폿 후추의 매력에 빠져 몰려든 세계 사람들의 전쟁터와도 같은 곳. 이 캄폿판 세계대전에 한국인으로 처음 도전장을 던진 그가 바로 성현. 이제 막 뛰어든 그야말로 새내기 농부지만 열정만큼은 누가 뭐래도 국가대표인 그다. Chỉ được đầu tư con chết á, mình ai cho chị ấy số thay là tất cả 비료는 무조건 협회에서 따라서 만드는데요. 물을 주는 건 똑같아. 야 하루에 물을 2번 줘. 물을 주는 건 사람이 물을 주나 쉽게 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물을 주나 어느 게 더 편해? Cáp pít Mri Kapot វាមានប្រវត្តិយូរលង់មកហើយនៅលើទឹកដីខេត្តកពតហ្នឹងវាមាន700ឆ្នាំលើទឹកដីនេះហើយដូច្នេះអាមេរិកកពតវាមានកេរ្តិ៍ឈ្មោះល្បីល្បាញនៅលើទីផ្សារទី1វាដោយសារភូមិសាស្ត្រដីនៅលើទឹកដីនេះចឹងទី2ទេពកោសលដូនតាដែលបន្សល់ទុកឲ្យនៅលើទឹកដីនេះទី3ពូជទី4អាកាសធាតុសមុទ្រភ្នំចឹងវាធ្វើឲ្យអាមេរិកហ្នឹងមានគុណភាពហឹរហើយឈ្ងុយជាងគេនេះគឺជាចំណាប់ថ្នាក់របស់ចូលសហគមន៍ចុងភៅនៅសហគមន៍អឺរ៉ុបនេះគេឲ្យពិន្ទុថាវាជាផលិតផលលេខ1នៅលើពិភពលោកនេះគ្មានផលិតផលណាស្មើនឹងអាមេរិកកពតទេ 캄폿은 누가 뭐래도 신이 선택한 후추의 땅이다. 타이만과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풍부한 미네랄을 품은 해풍, 그리고 건강한 붉은빛의 토양. 거기에 프랑스 식민 시절
선진 후추 재배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는 캄폿은 후추에겐 더 없는 운명의 땅이었을 터. 덕분에 캄폿 후추는 지난 2010년 세계무역기구 WTO로부터 GI 인증까지 받아 명실공히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캄포 페퍼? 캄포 페퍼? 이런 명성 때문에 캄폿 후추는 여느 후추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이 매겨진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지만 생산되는 양 모두가 유럽으로 수출될 정도로 인기다. 이런 명품 후추를 한국도 가져보겠노라. 프롬펜에서 식물복제 연구소를 운영하던 성현 씨가 캄폿 후추에 뛰어든 것이 바로 6년 전. 풀숲의 땅을 후추가 자랄 수 있는 번듯한 농장으로 꾸미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2년 전 처음 1헥타의 시범 농장에서 감격스러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이 지주목 하나에서 약 한 3kg 정도의 그 화이트 후추를 생산했어요. 그 전체 여기가 지주목이 2,000개가 박혀 있거든요. 2,000개가 박혀 있는데 사실 엄청난 양의 그 화이트 후추를 생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이제 여기에 현대식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농법을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재래식 전통 농법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가, 그것이 또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를 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여긴 전통식 방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죠. 이렇게 확인된 가능성으로 얼마 전 대규모 후추 농장에 첫 발을 뗐지만 Vị thi thì dân phơi ní cứ lẹ nạ chạy tay mình bột sọt mò, cứ tụm đây mình coi phùm sẵn năng mò, ông túc cái này no mò, ông mình khâu hết, lẹ nạ chạy tay cứ đôi năng mò. Nắng dân thơ tam nắng cứ lại cao mò, ngay chỗ mình bành hai nắng vừa dục cao với viện thơ tam nó dục cao với viện ai đo 83 tôm rồi cho nam dục cao với dân đám mua ní dân đám mát dân thợ đầy, thợ đầy rồi mọt đôi dần, hay phú dân cắt. Dương cắt với 5 tháng tôm 7 tháng. Mấy tuồng về nó á.ประมาณ2 Mà mà tháng chứ vậy đó. Tại vì dân ta ở đó bởi vì 4 cm từ 5 cm. Đây đây là bên dân đấy. Dương cắt với dây rốn từ 10 cm. Màu về đầm bay đã tuồng nó mọi việc hình. Chi ấy dân đám dân đã chi với sĩ thòn chuyện mong cứ ai xíu ai cổ lại là thom đã bồ đán nữa đam bồ đán đam ở ban xíu kỳ xã hay 전통 농사법으로만 해야 후추가 성공한다는 후추협회. 농장을 샘플로 만들어서 그 농장에서 실제 자라는 과정. 근데 이제 그 농장을 만들 때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현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비 제작이 물비료 제작이라든지 또 실제 이제 천연 농약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생물 배양해서 땅에 투여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협회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더 큰 성공도 있다는 성현 씨. 덕분에 오늘도 캄보디아 태양만큼 뜨거운 그 후추밭의 썰전. 얘한테 설명을 먼저 해줘. 그 모이 헥타, 트레이딩 그 전통 방식, 모이 헥타 또 이런 방식 해서 우리가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다. 물비를 만들면 그 물비료의 성분이 어떤가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가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국제, 인터내셔널, 세계, 월드 거기에 유기농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준표야. 전통식으로만 해도 수익은 나와. 그걸 나도 알아. 그러나 더 많이 나오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계속해서 한 땅에서 한 농장, 한 저기에서 수확물이 나오는 게 똑같고 더 좋게 나오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가만히 맨날 따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돼? 내년에도 그럼 객토해주고 내년에도 소똥 좀 주고 박쥐똥 주고 뭐 개 껍질하고 그 껍질 뭐 걷는 게 쉬워? 수백 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땅. 그 견고한 땅에 성현 씨의 바람대로 그 새로운 바람은 불어올 수 있을까?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도 시작되는 캄폿의 하루. 여기서부터 산이 시작해가지고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유일하게 산을 볼 수 있는 캄폿. 그 캄폿의 깊은 산을 향해 이 이른 새벽길을 달린 지도 어느덧 3년째. 아침에 오면 이거부터 키시는 거예요? 예. 전기 올리는 거? 유난히 아침이 빠를 수밖에 없다. 후추 농장이 이제 막 본격 궤도에 오른 만큼 그만큼 손가야 할 일도 많기 때문이다. 농장의 아침을 깨우자마자 경욱 씨가 달려온 곳은 근처 바닷가.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거지고. 에? 거지고 안으로 들어가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 현지인데. 아 예, 현지인입니다. 예,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 꼭 이게 미네랄 성분이 많은 바닷물이 없을 경우에 소금 이게 양이 조금씩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원료 중에 한 가지예요. 예. 이 한 통은 안 가져갔어요? 피디님이 들고 오세요. 이건 제 거예요? 예, 피디님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두 통이고 저 카메라 들었잖아요. 피디님 들고 오셔야 돼요. 오늘 농장에선 미생물 배양을 시도해 볼 참이다. 땅에 이로운 미생물을 만들어 땅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체력이 좋아진 땅에서 튼튼하고 실한 후추가 자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터. 그렇게 대대손손 자연에만 기대어 농사를 지었던 캄폿 후추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아픈 것은 고치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 이렇게 우엽도 없애버리고. 그것이 바로 성현 씨의 농사법. 성현 씨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농사다. 이 수천 년간 이 낙엽이 퇴적이 돼서 흙으로 변한 이 부엽토 속에 이 동네에 사는 토착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겠죠. 이게 땅을 거름지게 하겠죠. 그 유기농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미생물을 가져오는데 오키나와에서도 가져오고 그 오키나와에서 가져오는 미생물은 그 오키나와 근방의 토양에 어울리는 적합한 미생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에 이런 부엽토에 사는 수천 년간 퇴적되어 있는 그런 땅, 그런 부엽토에 사는 미생물이 이 근방의 농토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미생물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전통적인 재래식 그건 여기서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의 그 토양에 맞는 인근산, 여기는 여기 토양에 맞는 인근산, 네, 이제 이런 수없이 오랫동안 퇴적되어 있는 이런 부엽토를 갖다가 이 부엽토에 사는 미생물 숫자를 급격히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의 그 땅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제 물과 같이 이렇게 쭉쭉 비 내리듯이 뿌려주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뿌리가 활착을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고 의미가 좋아도 어찌됐든 캄폿 후추 수백 년 역사상 처음인 도전들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살얼음판 같기만 한 지금 진정 그 살얼음판 위를 걷는 위태로운 이가 한 사람 있었으니 전화 왔죠? 네.
뭐래? 잘 통과됐답니다. 잘 통과됐대? 네. 통과됐대? 그래서, 네. 일단 지금 그 캄포스로 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프놈펜으로 갔다가 캄포스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11시, 12시, 1시 새벽에 도착할 것 같아서 네. 스탠바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새벽에? 네. 아우 잘 됐네요. 아니 프놈펜에까지만 오고 여기는 안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아니요. 잘 해결됐어요. 잘 해결됐어요? 한 10일 정도 딜레이가 됐네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빨리 들어와야 저희가 이제 미생물 배양 테스트도 하고, 예,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그게 이렇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또 선사 잘못이기 때문에 선사에서 이렇게 스케줄이 딜레이가 되면 뭐 이쪽 포워딩 업체나 저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애를 많이 태웠죠. 야 내일 속은 흔하시겠네요. 내일 도착하면. 아, 이제 잠 푹 자겠네요. 오늘 오전이면 들어온다던 화물이 다시 내일 새벽 도착을 기별해 왔다.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려던 미생물 배양도 내일로 미뤄야 하게 생겼다. 아니요, 다 잘 됐어요. 저도 마음 놓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국경도 다 넘어왔고. 확실하죠? 네. 그렇게 확실하다던 그 새벽도 속절없이 지나버리고 어느덧 야속하게도 동이 터오는 시간. 어제 밤이면 그 무조건 온다는 틀림없이 온다는 그건 어떻게 아침인데 지금? 예, 어제 새벽에 전화가 와서요. 그 링벨트 보장으로 일단 수리를 새벽에 해서 지금 거의 도착했다고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지난밤을 까맣게 태웠으리 한둘이 아니었을 터. 어제 대표님이 좀 안 혼났어요 어제? 아, 그럼요. 보고 드렸고 일단 뭐 대표님도 캄보디아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사업도 운영 많이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 인프라 여건상 한국처럼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마음이 급한가 본데? 엄청 빨리 달리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고생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는가. 때문에 물설고 낯설은 이영만리 타국에서 산다는 건 그래서 순간순간이 그 하루하루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도전일 수밖에 없다. 왔어요 차? 이거예요? 너 왔네. 설마 왔는데 또 물건이 빠져있진 않겠지? 반가움은 더없이 컸다. 그야말로 천신반고 끝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어디 가다 간 거예요? 아 그게 깨져갖고 어저께. 저 안에 것도 깨지고. 밤새 느낀 서운함이 절로 사그라드는 이 순간. 지금 들어온 게 얼마 만에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어이구 한 달 가까이 됐다. 한 달. 정상적으로 한 보름 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 가까이. 먼저 1헥타 후추밭에 쓸 농자재가 모두 들어왔다. 한국에서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구해 이 오지의 캄포 땅까지 가져오기까지 몸고생에 해야 했던 맘고생은 또 얼마였던가. 오늘 들어온 장비가 그럼 어떤 장비들이 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런 모든 이제 실험기구, 그리고 여기서 구할 수 없는 뭐 이제 가성소다, 가성가리, 그런 이제 뭐 유황을 만드는 재질, 그리고 이제 오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약을 만들 때 천연 농약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할미꽃 뿌리, 여기서 구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들어온 거네. 그게 들어온 거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제 다 셋업을 시켜야 되고. 들어오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불안 있죠, 뭐. 불안 있고.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있다? 이 스프링. 캄보디아에선 비가 아니면 작물에 물을 줄 방법이 없다. 특히 건기, 비가 오지 않는 4개월 동안은 후추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도 그저 야속한 하늘만 원망해야 했던 형편. 하지만 성현 씨는 후추밭에 배관을 깔고 1년 내내 그 배관에 물을 공급할 저수지를 팠다.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하늘만 보고 자연에만 기대어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성현 씨. 감사. 이거 먹어도 되는 건데. 그럼 드실래? 언젠들은 뭐냐? 남하면 민단해야. 이제 미생물 배양을 시작으로 성현 씨는 오직 그네들의 경험으로만 써진 이 땅의 농사법을 과학으로 다시 써볼 참이다. 농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될 물이 뭐냐면 연수를 써야 되거든요. 빗물. 대표적인 게 빗물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는 비소 성분이 좀 있고 이 물을 잘못 쓰면요. 경수를 쓰면 농사는 무조건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 전통식 농사를 짓는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뭐 중동 사람들이나 심지어 뭐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그런 거 잘 몰라요. 체계적인 과학적 농법을 통해 하늘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인 캄포드 후추의 생산량 문제도 해결할 터. 이거 중자를 으깨서 지금 빼는 거예요? 네, 먹이, 미생물 먹이죠. 좀 이따가 빼면 물 밖에 나.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이거 비밀 누설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우리가 보통 나무 같은 거, 파종 같은 거 할 때도 이 자체, 이 부엽토 물, 그죠? 바닥을 좀 파서 비닐을 깔고 부엽토 물을 넣은 다음에 그 나무를 파종하기 전에 벽시 같은 것도 여기다 담궈다 심으면 키다리병이나 이런 것도 예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전된 한국의 유기농법이 그 어느 곳보다 진가를 발휘할 곳. 그것이 바로 여기 캄포시다. 됐어. 맛을 보세요. 이 내륙에서 이 바닷물이 없는 지역은 보통 천일염, 다른 거 아니고 천일염을 한 500g 정도를 물에다 녹여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있는 지역은 뭐 그만큼 또 원가가 절감이 되죠. 바닷물 떠다 쓰면 되니까. 오직 유기농, 무조건 유기농이어야 하는 것이 캄포드 후추이기 때문이다. 돌가루도 이렇게 같이 넣어요? 돌가루 넣어주면 좋지. 돌가루도 이게 수천 년간 퇴적화되어 있는 미네랄 성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흑모암. 현모암이요? 흑모암. 흑모암? 네, 흑모암이라고. 이게 보기엔 분다가 이게 다 미네랄 결정체라고 봐야 돼요. 캄보디아와 한국의 유기농. 과연 이 만남이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까? 이걸 만드는데 실제 미생물 배양을 해서 미생물 돈 주고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 근데 지금 이거 원가 없이, 그지? 원가 없이 미생물을 만드는 거 아니야. 좀 수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설명해 주라고 뭐냐. 지금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는 모니에게 이 한국인들의 수고는 어떻게 보일까? Ban phơiច្រើនបើទៅគេទៅវាអត់មានបញ្ហាអីយើងធ្វើតាមទៅធ្វើម៉េចយើងធ្វើយើងចង់បានផលច្រើនទាំងអស់គ្នាចង់សួរថាបើសិនជាប្រើវិធីសាស្ត្រដូចគាត់ហើយនឹងហើយទៅវាបានផលច្រើនយើងវិធីសាស្ត្ររបស់យើងយើងចង់រៀនពីគាត់អត់អាហ្នឹងយើងចង់រៀនតាធ្វើម៉េចធ្វើដើម្បីផលវាទៅវាអត់បញ្ហាអីយើងត្រូវតែធ្វើតាមគាត់ 설사 실패하든 성공하든 오늘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분명 캄포드 후추 역사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날 오후 오늘 작업이 다 끝내야 돼 이거. 예. 조명이 일단 다 들어와야 되는데요 오늘. 예. 마구 뒹구는 돌 하나에도 닿았을 손길. 이들이 만든 후추밭이 귀한 진짜 이유일 것이다. 안 힘드세요? 네? 여기서 지금 혼자서 지금 전부 다 진두지휘 하면서 전부 다 끓여가는데. 안 힘들어요. 아직까지. 일이라는 게 밀리면 한없이 밀리니까. 어차피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서둘러서 해놓는 게. 또 우리가 또 100헥타 쪽으로 또 넘어가야 돼서.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이거 빨리 끝내고 또 백악태야 하는 대로 또 얼른 넘어가야 돼. 그걸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현장팀이 이렇게 바쁜 사이 성현 씨는 캄폿 후추에 대해 한 수 배울 겸 캄폿 후추 대가의 집을 찾았다. 그나저나 이 땅에서 나고 자라 평생 후추 농사만 지어온 대가도 캄폿 후추는 도무지 정복되지 않는 높은 산인 모양. 요놈이 요놈이 아 얘가 잎을 먹는 잎을 갉아먹는 얘가 해충이구나. 해충이지. 캄폿 후추는 화학 농약 없이 오직 유기농으로만 짓는다. 때문에 각종 병충해 피해와 올해처럼 강수량까지 부족하면 농부는 변변히 손에 쥘 것이 없어지게 된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지? 아니 요 왜 뭐 làmឆ្នាំហើយតែឆ្នាំនឹងវាអត់ផ្លែវាជ្រុះអស់ហើយ 5년. អត់ផ្លែឆ្នាំនេះកាសធាតុហើយដីនេះអត់មិនមែនដូចដីនៅនោះទេ mà dương trong đang thay đó nhưng mà cúng dương từ từ ban thôi rồi. អូអានឹងអត់ទៀងហើយបើវាល្អយើងទទួលផលបាន1គីឡូទៅ1គីឡូកន្លះតែបើអត់ល្អអញ្ចឹងបើអត់ផ្លែអញ្ចឹងបានន័យថាវាបាន2 3ខាំហ្នឹងខ្ញុំច្រើនពេកខ្ញុំអត់សូវដាក់ជីហ្នឹងឆ្នាំទៅខ្ញុំអត់ដាក់ជីហ្នឹងដែរខ្ញុំដាក់ជីអានោះអានៅផ្ទះខៀវខ្ញុំនោះ 이 알갱이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굵게 쫙 열려야 되는데 올해 물을 별로 안 주죠. 올해 물별로 다 부셔갖고 못 주시고 그리고 또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그 미네랄 그 미네랄 그 스타를 보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바닷물을 보통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500ml 기준했을 때 한 말, 네. 500ml 기준했을 때 한 말 정도를 이제 보강해서 계속해서 배양할 때 써주고 그 바닷물 자체가 미네랄 성분인데 그런 간단하게 좀 보강해주는 뭐 사실 그런 방법을 여기는 쓰진 않아요. 네. 그런 게 좀 중요하죠. 이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길이가 한 이 정도가 이게 쭉쭉 나오고 알갱이도 이거 한 2배 정도. 해충을 잡아먹느라 오늘도 바쁜 저 닭을 위해서라도 성현 씨의 한국식 유기농법이 이 땅에 잘 정착하길 기대해본다. យើងមានជនជាតិជប៉ុនយើងមានជនជាតិខាងអឺរ៉ុបហ្នឹងវាមានប្រទេសវាមាននៅបែលហ្សិកក៏មាននៅបារាំងក៏មានប៉ុន្តែភាគច្រើនជនជាតិបារាំងហើយនៅអាល្លឺម៉ង់ចឹងតែសម្រាប់ទៅកូរ៉េទៅអីអត់ទាន់មានទេតែ 성현 씨가 첫 수확한 후추가 건조되고 있는 한 농가. 아이고 이 더운데 군부를. 오 뜨거. 오 뜨거. I'm sorry. 이게 물에 살짝 데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데치는 거 이걸? 이게 이제 이렇게 말리면 블랙후추가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장면 보시죠. 후추는 어린 묘목을 심고 2년 뒤에나 수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 번 심은 후추나무에선 무려 25년 동안 수확을 할 수 있다. 한 번 심어 한 번 수확하고 나면 쉽게 인연이 끝나버리고 마는 여느 작물과 달리 후추는 그렇게 수십 년 그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고작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마치 자식 같기도 할 터. 그 긴 인연의 매력 때문일까? 성현 씨는
이 후추를 통해 특별한 꿈을 꾸고 있다. 지금 이걸 어디서 수확한 거? 이쪽 농장에서. 아, 저쪽 농장과 이쪽 농장에서. 원래는 원래는 이제 농장에서 이게 지금 갖고 온 것들을 전부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작업하는 거죠. 원래는 건기 기간에만 사실은 수확을 해요. 근데 건기가 지금 끝났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들 그렇게 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푸르던 시절을 지나 그렇게 만난 신의 열매. 자신이 본 이 작은 열매 안에 가득 담긴 신의 축복을 누구보다 한국 사람, 특히나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마냥 부지런히 살아온 그들과 나누고 싶다는 성현 씨. 또 여기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접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 근데 우리가 만든 농장을 굳이 일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먼저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를 해봐야겠죠. 우리 한국에도 지금 1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퇴직해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간혹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이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신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막 사러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택시 기사 하시고 또 버스 기사도 하시고 심지어는 참 대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근데 그분들이 살아오기를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젊어서 참 수출의 일꾼으로 살아왔고, 젊어서 참 애들의 교육이나 그렇게 참 죽도록 고생해서 퇴직하고 나서는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에 죽도록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제 꿈이라는 건 없어졌다 생각한 나이. 그 나이에 만난 신의 열매는 성현 씨에게 이렇게 다시 그 가슴 뛰는 꿈을 꾸게 했다. 원숭이들이 놀러 왔네요 또. 얘네들이 매일 놀러 와요. 원숭이들마저도 절로 반가운 이웃이 되는 후추 덕분에 하게 된 기숙사 생활. 근데 여러 사람들 오니까 좋죠? 예. 혼자만 있다가? 아마 혼자 있다가 정말 어떨 때는 집에 오면은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대화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인터넷이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 오면 얼마나 굉장히 반가워요. 네. 오늘 또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기뻐요.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기 있으면 주로 대화 상대는 저 원숭이 아니면 원숭이죠, 원숭이. 이놈이.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후추를 만난 후 가족들과는 안타까운 이산가족 신세다. 누가 시키지 않는, 말 그대로 사서 하는 이 고생. 이런 고생을 기꺼이 감내할 만큼 이들이 캄폿 후추에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백 대표도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도 마음을 고친 거죠. 예. 후추가 조금은 지금은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대규모로 해요. 후추를 기본적으로 100헥타 이상씩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회사가 들어가 100헥타, 중국도 들어가 100헥타,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 100헥타, 기본적으로 100헥타씩 후추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경쟁 속에서도 우리 회사가 월등하게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나라로 말하면 찌라거든요. 비료, 액비. 예, 그거를 또 이 나라에 또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그것도 있고. 예, 그 후추협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잘하는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저도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류 작업이나 하고 하다가 컴퓨터만 하다가 이런 데 나와서 그런 이제 식물이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니까 보람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선이 하는 일이랑 바꿔 산다 그러면 그거는 네. 아주 전문 분야가 틀리니까요. 제가 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질 겁니다.
저는 마케팅은 할 수 있어요. 후추랑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바꿔서 하라 그러면은 저도 이 일을 또 못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계속 뛰던 몸이라 현장에서 해야 되지 못합니다. 죽어라 살아 현장. 네, 현장입니다. 몸은 고달퍼도 나중에 보람이 있잖아요. 나는 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백대표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장님 실장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한 뭐 회사를 뭐 얼마든지 키워갈 수도 있고 농장을 성공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Gonna make a change for once in my life.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불리는 이 시간. 바쁜 농장의 하루를 끝낸 성현 씨가 낚싯대를 잡았다. 고향에 있을 땐 이 낚시를 참으로 즐겼다는 그.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생각 제일 많이 나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워낙 바쁘고 워낙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생각이 나면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18년 전 충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다는 성현 씨. 그런 그가 이름도 생소한 캄보디아에서 시작한 사업가로의 삶은 어쩌면 그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한 번뿐인 삶에서 그 목소리를 외면하며 살고 싶지 않았었다는 성현 씨. 그러다 보니 그는 지금 여기 캄보디아에 와 있다. 근데 저는 가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고향을 가게 되면 그 제가 다니던 직장 그것을 아직도 이제 같이 생활했던 동료들이 이제 아직도 그대로 있고 또 그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는 참 많은 변화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살게 된 걸 뭐 후회하거나 또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확신이 있을 수 있나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죠. 늘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기회가. 그 목표를 세우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무언가를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 지금 그러면 대표님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서. 지금? 네, 내 인생에서. 지금은요. 네. 지금은 고기를 잡고 싶죠. 네, 지금은 고기를 잡고 싶죠. 우리 그 김 이사가 아주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낚시 내가 가끔 여기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잡았냐고 한번 물어보냐고. 사실 뭐 여기 와서 고기 잡는 거는 10번 오면 사실 한 번도 못 잡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렇게 나가는 배들이 들어올 때 많은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 거를 여기서 이제 많이 좀 사가죠. 이제 사가는데 절대 싸게는 안 사요, 제가. 저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 제가 주고 사죠. 한국인으로 처음 짓는 후추 농사도 마찬가지다. 고기를 얼마나 잡을지 알 수 없어도 오늘도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는 무식한 어부처럼 성현 씨는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오늘은 중요한 날, 아니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여기 뭐 식수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가는 거죠. 만드는 재미가 있는 거고. 예, 여기가 이제 입구죠. 농장 들어가는 여기가 1차 부지. 1차 부지. 예, 1차 부지 입구죠. 여기서 또 이제 안으로 쭉 현장의 그 언덕 위에까지 지금 이 전기를 다 연결했습니다. 지금 전선을. 여기서 보면 저 안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전기는 그가 꿈꾸는 후추 농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꾼이다. 대대손손 고립돼 있던 이 깊은 밀림의 땅은 이제 눈부신 발전이 이뤄낸 저 밖의 세상과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밤, 전기를 끌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오늘 저기 잘 주무시겠어요 이제? 아 그럼요. 들어왔지 뭐. 예? 이제 앞으로 100헥타가 남아서 100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조명 들어와서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아 이거 이제 썩이 시원합니다. 네. 이 산골에 이 우리가 이게 전기 들어오는 게 최초예요. 이 동네에. 아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겠어요. 이제 뭐 이제 스타트,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런 거 있죠. 여기가 이제 나린이라고 하는 뜻이 순수 한국말로 신이 내린 언덕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이름도 나린이라고 졌고 여기가 또 이제 사실 언덕이잖아요. 제일 높은 언덕 그런 지역. 그래서 이쪽에 올라오면 저쪽 면도 다 보이고 또 이쪽 면도 다 보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한가운데 이렇게 전기를 끌어들여서 또 이러한 전기를 많은 마을에 또 보급해 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전기와 살아보지 못했던 언덕 너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전기라는 더없이 편한 친구를 갖게 됐다. 그의 후추는 오늘도 이렇게 수백 년간 칠흑 같았던 이 땅을 밝히는 그 눈부신 불빛이 되는 꿈을 꾼다. 캄폰 농장일 때문에 미뤄뒀던 업무를 보러 가는 아침.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직항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트랜지트에서 여기를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보는데 도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정말 있는 건가. 비행기 아래로 봤던 그 캄캄한 나라는 이제 없다. 이런 천지개벽할 변화에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건 성현 씨에게도 큰 자랑거리. 이날 사람들 다 알아요. 이날 사람들도 메드 인 코리아 하면 최고의 제품이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나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메드 인 차이나 안 좋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참 뭐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 한국이 브랜드명에서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프놈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이 한국 사람이 만든 아파트 덕분에 이제 캄보디아는 외국인들에게도 새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여기 캄보디아를 바꾸는 또 한 사람. 우리가 지금 그 총 회원 수가 600개 정도 회사가 되고 고용하는 인원이 70만 명 돼요. 그 70만 명이고 총 캄보디아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서는 가장 큰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협회를 가입을 안 하면 수출을 못 합니다. 자타공인 캄보디아 산업을 이끌고 있는 봉제업. 덕분에 봉제협회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이 곧 캄보디아 나라 전체의 최저임금이 될 정도다. 그 막강한 봉제인들을 이끄는 수장이 바로 한국 사람. 이렇게 캄보디아 곳곳에서 한국인 특유의 뛰어남으로 개벽하는 캄보디아. 그 중심에선 한국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니까 뭔가 후추라는 농업 작물 자체가 굉장히 손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농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후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작을 한다게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고용 창출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도록 프라이드가 달린 문제죠. 후추라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고 자란 곳을 떠나 이역만리 타양에 산다는 건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늘 처음이고 새로운 시작일지 모른다. 그 시작의 아득함을 견디며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숨은 영웅들. 서민사회가 제가 여기 찾아왔을 때 한 700명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선교사님들로 알고 있는. 와서 뭐 지금 세월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뭐 10,000명이 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죠. 근데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뭐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떻게 자리 잡았고.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 역시도 똑같이 오면 또 어떻게 뭐 이렇게 쭉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와서 먼저 자리 잡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도움을 드려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때문에 성현 씨의 이 시작은 단순히 성현 씨 혼자만의 시작이 아니다. 낙후된 캄보디아의 농업을 바꾸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가슴 뛰는 꿈을 꾸게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현 씨가 찾은 진정한 캄폿 후추의 그 신의 축복은 아니었을까?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 말하는 중인데요? 아빠 무슨 일을 해? 후추 농사요. 부추 농사? 네.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명품 캄폿 후추를 만드는 그 한국인들. 뭔가 보여주고 싶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나가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안 지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늘 습관이 돼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6시에 출근하는데 10시 반. 뭐냐, 나무 가져올 때 이런 거 받지 마. 어차피 똑같은 돈 아니야. 똑같은 돈을 주는데 응? 좀 튼튼한 나무 받아. 튼튼한 나무. 어? 열. 이게 3개월만 생각해. 그지? 20년을 버텨야 돼. 이렇게 그들은 신의 열매를 찾아 여기 캄보디아 밀림 한가운데에 서 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써갈지, 그 위대한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이다.